5대 3에서 데드락이 걸렸다는 이 관측이 지난주부터 그렇죠. 돌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5대 3에서는 왜 이게 교착이 되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6대 3이 될 게 거의 뻔한데 그렇게 5대 3을 해버리면 이거는 마은혁 재판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로 인용과 기각이 엇갈리니까 그렇죠. 이건 하기 어렵다. 이건 헌재가 지금까지 탈인 재판관 시스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걸 5대 3을 어떻게든 6대 2든 4대 4든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왔어도 변함이 없는 그 결과로 열심히 뭐 설득 내지는 내부의 이견 조정 평의를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굉장히 헌재를 잘하는 변호사는 아마 5대 3에서 그냥 판결을 하고 선고하는 게 아닌가 싶다. 5대 3이면 기각입니다. 예. 제가 볼 때도 지금 똑같은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예. 5대 3에서 지금 판결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예.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지금 4월 첫째 주를 넘기지 않고 지금 이거를 판결 날짜를 당겨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싸워라. 이거 판결 빠르게 당겨라. 계속 예. 이 요구를 방송마다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전화에는 신중하게 네. 공정하게 판결 내리라 선고 내리라 그러다가 빨리 하라는 쪽으로 최근에 확 네.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계속했던 것이 뭐냐면 변수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수가 이 정도였어요. 문영배나 이미선이 4월 18일 날 그만두기 전까지 판결을 내지 않고 나가는 예.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본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어차피 지금 이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다라고 가정할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3명이 버티고 있는데 예. 여기서 한번 제가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예. 네,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이자들이 처음에 탄핵을 6인으로도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예, 6인으로도 처음에 탄핵이 심리를. 그때가 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렇죠. 때 그때 민주당이 원래 3명 국회 몫을 1대1대 합의 1해서 3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거의 알바끼처럼 했죠. 아니 네. 우리 2명 안 주면 안 해. 네. 왜냐? 민주당 어차피 아니 3명 임명 안 돼서 6명 해놓으면 우리가 묶어서 공직자 던지면 다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은 심판을 못하니까 오히려 좋아. 약간 그래서 헌재 마비설 있던 그 시절을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6명인데 지금 무리해서 대통령 탄핵 심리를 시작을 들어갔어요. 6명에서.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또 권한대행한테 2명을 임명하라고 막 3명을 임명하라고 그렇죠, 압박을 그렇죠. 했죠. 마은혁만 빼고 이제 임명이 된 거죠. 그거를 조상목 당시 대통령 대행이 그렇게 그렇죠.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민주당은 확실하게 탄핵 인용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마은혁이 안 들어갔는데도 초기에도 8명이. 당연히 8대0 인용 나오지 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얘네들이 확신을 했을까요? 민주당이. 저는 이제 이거를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 등이 본인들의 의중을 가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드러냈으면 어떻게든 마은혁까지 투입을 시켰을 텐데 예. 더 강력하게 밀어넣었을 텐데 본인들이 지금 전략상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예. 이거는 지금 재판 심리 과정에서도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뭐 크게 대통령 편을 들질 않아요. 예. 그냥 그러려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요. 보면 대통령 탄핵 정영식 재판관은 심지어 주심 재판관이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아주 그 엄격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인데 윤석열 왜 저러지? 대통령한테 오히려 상당히 불리할 것 같은 진행을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줬어요. 네, 줬어요. 그럼 지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들이 여기에서부터 반대한다라고 했었을 때 민주당이 이거 안 되는데라고 판단을 하면 마은혁을 끝까지 넣으려고 할 거고 이때는 지금 사실 3명이 반대해도 이거는 인용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6대 3이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전략적으로 행동을 잘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이 판결을 내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뤘던 것은 지금 이분들이 3명이 지금 평의 과정에서 다른 논리를 펼치니 야 이거 골 때리는데 당연히 인용될 줄 알았는데 3명이 뭔가 반대 표시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의에서는 결과를 물어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결로 들어가면 평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세 분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평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각이나 각하에 준하는 주장을 하니 야 이거 기각이나 각하가 3명은 나온다 판단하니까 지금 마은혁설이 또 나오고 이게 계속해서 뒤로 밀르면서 회유 겁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과정에서 또 민주당이 주장한 게 무엇이냐. 국무회의 완전히 파기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마은혁 다시 또 복귀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입법을 진행하는 게 뭐 법을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렇죠. 한덕수 임명금지법 이걸 이제 속칭 그렇죠. 대통령 대행은 대통령 재판관 임명수 한덕수의 임명금지법,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 임기연장법, 마은혁은 또 마은영 자동임명법, 자동임명법. 그다음에 그 네.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징역 가는 법, 뭐 이런 법까지 그냥 온갖 이게 입법 내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입법 내란이죠. 근데 저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건 거부권 행사하면 돼요. 예. 네, 일단 거부권 행사는 하면 돼요. 물론 저쪽에서 탄핵 소추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들 완전히 다 국무회의를 실종시킨다는 작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법안을 올리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예. 거부권 행사하면 예. 되니까. 근데 지금 국무회의는 이들이 진행할 수 있다. 탄핵 소추를 예.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계속 이건 거의 제가 한 8, 9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넣어놓고 싸워야 된다. 네, 이거는 제가 뉴스트라다무스에서도 한 두 번을 얘기했죠. 예.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빨리 그 집어넣고 요새 싸워야 좀 된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앞서가셨네요, 진짜. 많이 앞서갔죠 이거는.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미 법리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로 해석하면 이건 해석이 안 된다. 예. 그럼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액션이 무엇이었냐면 국무위원 마비였어요. 그렇죠. 국무회의 마비였습니다. 국무회의 실종, 심지어 대통령 대행 실종 그렇죠. 여기까지 노린 거죠. 근데 여기까지 노렸을 때 지금 또 우리는 법을 따져. 야,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걸 해왔어요. 예. 국민의힘은 막을 힘이 없어요, 이거. 예.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로 밀어붙이면 법리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대통령 지금 구속되지도 않았었을 거예요. 예. 자, 그럼 아무 의미 없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해석하는 건 무엇이냐면 갑자기 4월 4일로 판결이 바뀌었다. 근데 이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이 오만 짓을 다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지금 4월 4일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무위원 줄탄핵에 뭐 네. 총탄핵, 통탄핵인지 총탄핵인지, 그러니까 국무회의 실종, 대통령도 없애버려서 사실상 이런 법들을 다 통과시킨 다음에 거부권이란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그 주체를 다 없앰으로 인해서 통과한 법은 다 그렇죠. 그대로 국회에서 자동 공표가 돼서 자동으로 입법이 되는 그런 시스템까지를 할 것처럼 하니까 뭐 아마 그래서 제가 아까 취재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4월 18일까지는 안 된다. 넘기는 건 도저히 안 된다. 건 너무 혼란이다. 그러면 4월 11일이 남아 있지 않냐 다음 주 금요일. 근데 이런 또 기술적인 변수가 있더라고요. 4월 11일이 다음 주 금요일인데 그 전날 4월 10날 목요일 날 일반 선고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밀린 재판들. 그렇죠.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퇴임하기 전 마지막 주인데 이 두 사람이 주심을 맡았다든지 그 판결에 참여를 꼭 해야 되는 선고들이 저는 지난 3월 마지막 그 27일이었나요? 그날 다 턴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못 털었대요. 뭐냐면 생각해 보면 3월달에 뭐 민주당에서 온갖 탄핵을 다 넣어놓으니까 뭐 법무부장관 탄핵도 봐야지, 총리 탄핵도 봐야지, 뭐 감사원장 탄핵도 봐야지, 대통령 탄핵도 봐야지. 그래서 일반 선거를 다 못한 상태에서 이 두 분이 나가기 전에 다음 목요일 날은 이 일반 선거를 꼭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4월 11일은 헌재에서 연이어 이틀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기술적으로 다음 주에서 밀려서 튕겨서 그럼 어차피 이제 마지노선이 4월 4일이다. 다음 주 넘어가면 뭐 월화수하기는 애매하니까. 그래서 4월 4일이 됐다면 진짜 아까 우리가 추정했던 5대 3으로 보이는데 그냥 편결합시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이것도 법리나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들은 상식 밖에 벗어났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이 결정한 거는 헌법 재판관들끼리 한 거니까. 그러니까 꼭 그 뭐 민주당식의 막 무대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장들이 지금 장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들이 계속 체제 전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장수다 지금 한 명 한 명이 장수다.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도 일종의 저쪽에 장수고 뭐 이를테면 정계선 재판관도 저쪽에 장수고 이를테면 그러면 박찬대 분류법에 따르면 뭐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수의 보수의 장수가 돼버린 거죠. 거고. 자 그러면 장수 대 장수의 싸움인데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민주당은 어떻게든 간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 못 시키면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 획책이란 걸 알고 있어요. 내란 획책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든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비상식적인 행위로 한다라고 하면 문영배나 이미선 4월 18일을 넘기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상식일 거예요. 만약에 탄핵을 못 시킨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날짜가 잡혔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재판관들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그러니까 우리 김민수 대변인은
5대 3의 그 온갖 오랜 교착 상태가 6대2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니요. 설득 당한 것처럼 보여게 했을 수 있다. 일종의 처음처럼. 페인트 모션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지금 정말로 치열한 싸움인 게요. 예. 이 시기를 넘어서 4월 18일이 되면 이때 이 4월 18일을 넘기면은 좋은 일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던데 예. 제가 볼 땐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예. 왜 그렇게 안 되냐면 민주당이 그냥 두질 않아요. 이미 그렇죠. 힘의 논리예요. 법의 예, 논리가 예.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이건 지금 이미 1, 2년 숱하게 보여줬어요. 예.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하는 예. 걸. 그럼 지금 결국에는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든 간에 정의를 수호하려는 입장에서 4월 18일 안에 이걸 당겨놓고 편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뒤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일단 편결 일자가 잡혀졌다. 이게 지금 편결에 들어가서 지금 이 재판 심판 일자가 잡혀지면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편결에 들어가서 딱 기각 외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예. 빼기 안 돼요 지금. 네. 예. 그럼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좌파 세력 민주당 쪽에서도 믿을 만한 뭔가가 있다. 4월 4일 날 본인들 심중으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재판관 분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였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4월 4일을 끌어냈을 것 같다. 이 세 분이. 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지금 이게 전략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8인 체제로도 저들이 저렇게 자신감을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긴 시간 자신감을 갖다가 평의에 들어가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깨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평의에 들어가서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확신했거든요. 예.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세 분이 재판 과정에서 심리 과정에서조차도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야, 저 우리 쪽 임명한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지금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단 그런 말이에요. 경우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평의에 들어가서 대래 민주당을 지금 곤혹스럽게 했다라는 것은 예. 전략적 움직임이 있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쪽의 수가 더 높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네. 좀 띄워주세요. 그 우리 재판관 이렇게 우리랑 같이는 못 나가죠. 한번 해주시죠 그럼.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왜냐하면 이제 그림 사진을 보고 자 말씀하신 저기서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저 세 분 중 세 분은 지금 인용 쪽을 안 가 절대 기각이에요, 인용이에요, 각하예요. 이걸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현재까지. 네. 맞아요. 못 물어보죠. 다만 이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결정문들을 놓고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상황을 정리하는 이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까 할 때 얘기하는 걸 보면 다들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겪은 다 고수들이니까 베테랑들이니까 저쪽은 좀 기각 같네, 각하 같네. 감을 잡겠죠. 감을 이제. 잡죠. 근데 일단 문영배 소장 대행 같은 사람 보기 지금이면 이거 편결하자 그랬을 때 6표가 안 모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인데 지금 우리 김민수 대변인 분석은 저 세 분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만약에 편결을 하면 인용을 할 것 같은 그런 일종의 전략적 액션을 취했을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이나 이쪽에서 그럼 됐다 이제 편결하자 4월 4일에 선고하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왜냐하면 거죠. 양쪽 다 지쳤을 거거든요. 지금 예. 엄청나게 지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냉정하게 지금 이제 법리는 어차피 내려놓고 봐야 된다. 그럼 지금 이게 양쪽 다 지쳤을 것이고 마지막까지 멘탈 잡고 있는 쪽이 이기는 거다 지금. 예. 근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재판관들한테 끝까지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라고 한 건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 4월 4일 이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금 재판관들한테 힘을 실어야 된다. 예. 그리고 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회유 겁박을 할지 모르는 자들이다.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나 김복형 재판관 그리고 조한장 재판관 그리고 더 나가서 김영도 재판관까지 힘을 실고 응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사람은 분명히 기대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럼 이분들이 국민들이 나한테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 하면 이거 기대에 벗어나는 행동을 잘 못하게 돼요. 예. 이거 끝까지 힘을 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어차피 지금 재판 결정이 지어졌다라고 하면 그날 가서 편결에 들어가서 내가 기각 외치든 각하 외치든 이거에 따라서 끝나버리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되돌릴 수가 박근혜 없는 대통령 거예요. 네. 때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일 정식 공식적인 편결은 당일 오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일 오전에 다 인용 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건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감사해요. 그 양반이 해준 덕분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3명 우리 부담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우리 원래 부담 없이 외치고 있었어서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앵커님이시라 또 어쩔 수 그래서, 없어서 좀 얘기가 그랬는데 맞죠. 네. 아니, 어코딩도 박찬대만 붙이면 네. 돼요. 특히 TV조선 정치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저 세 분은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인용 쪽의 의견으로 바꾸고 싶어도 완전히 그럼 혼자 약간 배신자처럼 되다 보니 네. 저 세 명한테는 이제 그런 결정의 자유마저도 오히려 속박하니까
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말 엑스맨 아니야?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 세 분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 세 분이 일종의 페인트 모션 내지는 좀 전략적 액션을 취해서 자 이대로 가자 했는데 아마도 4월 4일 날 오전에야 판결하는데 저 세 분은 여전히 기각이나 각하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대3 지금 교착 상태에서 이게 아마 그대로 숫자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이게 그렇죠. 5대3인데 예. 예를 이제 들어서 조금 이해를 돕겠어요. 제가 이제 예. 나머지 가능성 이제 짚어드리고 좀 얘기를 이어가면 지금 이제 제가 좀 취재하고 한 바로는 근데 5대3은 여전히 찜찜하잖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럼 마흔형 안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반발이 일어나니 한쪽을 가야 그래서 이제 보수 쪽에서 우려하는 게 저 세 분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진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제일 많이 거론되는 건 정영식 재판관인데 저쪽 인용 쪽으로 갔을 수 있다. 그러면 6대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대3 이 교착 구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저분 중에서는 중도로 뭐 분류되지만 김형두 재판관. 네. 김형두 재판관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각하 쪽으로 와서 4대4가 됐을 가능성이 또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5대3으로 딱 나눠지면 이거는 5대3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각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각인 거잖아요. 기각인 거죠. 5대3이면 예. 기각인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엔 인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5명이 다수결로 이긴 게 아니라 5명이 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 진패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4대4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사실 4대4나 5대3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5대3이나 4대4나 똑같은 말인데 다만 이제 4대4일 그렇죠. 때는 각하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5대3일 그 때는 가능성이 무조건 있다는 기각이고 이제 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용이 안 돼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그렇죠. 큰 얼개는 똑같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예.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뉴스트라다무스 예언자처럼 예. 이거를 야 5대3이야 4대4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복귀하냐 못하냐가 큰 얼개라고 본다라고 하면 5대3 4대4 똑같은 것인데 만약에 5대3 구도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이 5대3 구도는 4대4로 바뀔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5대3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 지는 쪽에 섞여 있을 이유가 없죠. 그것도 좌성향도 아닌데.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근데 김영두 재판관을 놓고는 사람들마다 사실 분석이 저도 조금 그렇죠. 알고 근데 애매하죠. 김영두 재판관은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보는 분들도 굉장히 좀 진보적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우리 사실은 서정호 변호사의 이제 따르면 이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마 제일 술을 많이 마신 법관 중에 한 분이다. 그럴 정도로 친밀도도 있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두 재판관을 원래 대법원장으로 추천하려고도 했었거든요. 그건 뭐 팩트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전략은 아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저 박찬대처럼 이렇게 딱 분류해 버리면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명은 확실하지만 이분까지도 응원해 주는 게 맞다. 내가 뭐 응원해 줘서 우리 편이다. 아니,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정정미 재판관도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파면을 주장했던 그 예전 결정이 조금 생선가시처럼 목에 걸리긴 하나 정정미 재판관도 굳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라인처럼 강고하게 인용을 주장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저쪽이 적인 사람들은 확실하게 좀 드러나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 우리 편이다는 분들은 지금 4월 3일까지 4월 4일 오전 당일까지도 정말로 강력하게 지지와 응원을 좀 보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매일 뭐 철야 지금 이렇게 집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너무나 힘드실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좀 같이 힘내서 정말 우리의 목소리가 재판관들한테 들릴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차피 방법론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앞으로의 이 싸움은 국회와 헌재 앞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헌재에서 가장 많이 외쳐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이 재판관들 응원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이분들도 여론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지쳐는 있는데 날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해야지 이걸 싸울 수 있는 것이라 저희들도 똑같잖아요. 저희들도 막 지치는데 댓글 같은 거에서 보면 응원해 주시고 하면 그래 한번 하루 더 싸우자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은 결정 국민들이 원하시는 결정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복귀하실 겁니다. 우리 김현수 대변인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계신 거고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아까처럼 시청자를 지금 이번에 속보라서 제가 한 번만 더 주르륵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나왔던 의견은 8대0 인용설이 있었어요. 처음에 8대 0으로 다 설득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 거야. 한두 분 정도가 절차나 뭐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자 그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였어.
8대 0 인용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8대 0으로 하면 인용이 될 거라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 것 같아요. 사실 8대 0 인용설이 나왔을 때부터 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친구들은요. 6대 2든 7대 1이든 만약에 인용만 됐다 그러면 바로 판결했을 겁니다. 초반 같으면 네. 7대 1 같았으면 이왕이면 8대 0을 갑시다 정도 조금 했겠죠. 근데 시간이 이미 어느 시점 넘어간 다음부터는 이게 지금 7대 1이나 6대 2인데 8대 0 만들려고 시간 끈다는 이 논리가 없죠.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8대 0은 아마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진 것 같고 그럼 이제 남은 시나리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5대 3이 제일 유력한 현재의 구도인데 6대 2로 한 명이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갔을 가능성 6대 2 가능성 좀 있고요. 제가 지금 취재한 변호사들 이 직전에 취재한 변호사들은 5대 3 교착 그 상태가 그대로 4월 4일 갈 것 같다는 부분이 좀 한 과반 절반이었습니다. 절반. 5대 3 그대로 갈 것이다.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게요. 사실은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법리는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법리 다 내려놓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께서 신념을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재판이 늘어지는 게 좋지 않다고 한 게 이 기간 동안 회유할 수 있는 겁박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변수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었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법조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명예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사실상 직업윤리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법치를 수호하겠다는 직업윤리 제1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정치적인 판단을 놓고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분들 이거 내려놓은 거거든요. 재판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지금 법리상으로 그냥 상식적인 법리상으로 대통령이 지금 탄핵될 사안이 아니다. 그럼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재판관분들은요.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를 따지기 전에 법리대로 해석을 하시려는 분들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던 말씀 좀만 더 드릴게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걸 끝나고 점심 먹거나 저녁 먹을 때도 야 선거한데도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얘기 나왔을 때 말씀할 수 있는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자 8대 0 인용 처음 시작된 그런 가능성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지금 5대 3이 현재 구도로 보여요. 만약에 한 분이 넘어갔다면 진보 쪽으로 넘어갔다면 6대 2 가능성 있습니다. 현재 제가 취재한 바의 변호사 한 반 정도는 5대 3 지금 이 교착된 구도가 아마 4월 4일 그대로 갈 것 같다는 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도 성향의 김영두 재판관이 절차를 중지해서 각하로 넘어온다면 4대 4가 될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5대 3은 만약 재판관 들어왔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5대 3은 이상하잖아. 8인 재판관에서 5대 3을 내놓으면 안 되잖아라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4대 4는 6대 2로 옮겨가려는 그런 이 뭔가 동력이 있는 거예요. 4대 4로 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4대 4 가능성 있어요. 만약에 4대 4 구도라면 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4대 4가 만약에 각하일 때는 4명 각하에 4명이 인용할 때 각하를 쓰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도 이게 법리적 토론의 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예전에 헌재에서 8명 체제일 때 4대 4로 위헌 판결을 4명은 위헌, 4명은 각하 이렇게 썼을 때 결국 각하가 나긴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인용을 쓴 분 중에 이쪽에다 이제 그 첨가하는 뭐 개별 의견 같은 걸로 4대 4일 때 각하를 쓰는 건 안 되는 것 같다. 이때는 4대 4일 땐 기각을 써야 된다.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 의견을 썼던 분이 또 문영배 소장이에요. 당시 문영배 재판관.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4대 4에 4명이 각하일 때는 이걸 기각으로 쓰면 국민들 보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진보 재판관들도 기각을 써버리면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없는데 각하가 되면 그래도 국회로 던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4대 4에서는 차라리 그런 아예 법률적인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 분쯤이 더 각하로 넘어가서 저는 각하 5 인용 3으로 5대 3으로 해서 깔끔한 각하를 내는 게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해서 막판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5대 3 기각에서 6대 2로 인용이 갈 가능성도 있지만 5대 3 기각에서 한 명이 넘어가 4대 4로 만약에 인용 4 각하 4라면 차라리 인용 셋 각하 5으로 각하를 깔끔한 각하를 만들겠다는 그런 동력도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왼쪽이 처음 부르는 게 인용입니다. 3대 5 각하, 4대 4 각하 내지 기각, 5대 3 기각, 6대 2 인용 요 4개 정도의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가 4월 4일 날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의 점심 저녁 식사 때 말씀하실 때 써먹으시라고 제가 지금까지 제 취재한 걸 정리해 드렸습니다.